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렇게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계기가 그냥 지난번에 서울 집값이 엄청 오르는 걸 보고서 아 이렇게 내가 코딩만 하다가 굶어 죽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투자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건데 네네. 근데 제가 볼 때 부동산이 많이 오르는 거는 저 같은 사회초년생한테는 재앙이에요, 사실. 왜 그러면 내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공포심이 엄청나요. 근데 저는 이거를 크립토로 해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인도를 어쨌든 주목해 보라는 말씀이고요. 해외 투자 가운데. 또 인도 말고 주목할 곳도 있나요? 저는 베트남도 좀 좋게 봤었는데 요새 좀 잘 모르겠고 근데 베트남도 인구 구조가 진짜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좋은 나라들이 좋은 것 같은데 베트남도 1억이에요. 1억은 네. 좀 안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저는 베트남은 이제 많이 하는데 이거는 좀 약간 한국에서 얘기 잘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이건 솔직히 지금 투자도 못 하긴 하는데 그래도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게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이게 농담으로 들리지만 에티오피아도 네. 인구가 1억이 넘어요. 레알?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생각보다 IT 능력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걸 왜 하냐면은 네. 카이스트에서 에티오피아 국립대학교로 코딩 교육 봉사를 많이 가요. 근데 제 룸메이트도 갔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나라가 잘 굴러가더라. 아프리카라고 그래 생각해서 우리가 다 약간 소말리아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더라. 땅도 엄청 넓고 남쪽이랑 북쪽이랑도 완전 다르고 그리고 거기 애들 코딩 잘하더라. 그래서 실제로 지금 스타트업 중에서 어떤 스타트업이 있냐면은 에티오피아에서 개발자를 잡아다가 한국에서 매주받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근데 얘들 영어도 잘하고 일도 괜찮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에티오피아도 지금 투자 못하죠. 솔직히 투자 못하는데 네,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네, 아프리카하고 이제 서쪽에 좀 붙어 있는데 아니 동쪽에 붙어 있는데 근데 나라가 꽤 괜찮긴 한 게 지리적으로도 일단 식량사정 꽤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바다도 접해 있어 해산물도 꽤 잘 나오고 교육도 괜찮고 치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안이 나빴으면 애초에 그렇게 하는 게 안 됐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너무 저평가되는데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 네. 네. 근데 이제 투자를 지금 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인도 사이클이 만약 돈다고 치면은 그 다음 사이클은 아프리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먼 얘기니까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짐 로저스처럼 오토바이 타고 세계 일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 대표님? 아, 저도 한번 하고 싶은데 예전에 제가 순례길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네. 많이 다녔는데 네. 한번 다음번에는 좀 이집트, 아랍권 이쪽 돌아볼까.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에티오피아도 그래서 짐 로저스는 차 한 바퀴 돌고 오토바이 한 바퀴 돌고 세계 두 바퀴 돌았잖아요. 아, 저도 좀 부지런히 돌아야겠네요. 말씀 이어가세요. 네. 아, 네. 그래가지고 에티오피아도 약간 좀 사람들이 아예 모르지만 괜찮다. 네, 그리고 이게 저는 그 생각하는 게 이거는 사업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몽골의 카카오톡을 한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 몽골의 카톡 뭐가 네. 있겠죠, 그죠? 네. 카카오톡이라고 안 하겠죠. 카카오톡에 이제 그 니치를 버전을. 차지하는 앱을 한국 사람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잘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화 입장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글로벌하게 가는 게 굉장히 빈틈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파키스탄이 가죽으로 뭐 약간 축구공이나 번트글로브 같은 걸 되게 잘 만들어요. 그럼 그런 데서 물건 떼다가 팔 수 있는 팔로원 잘 뚫을 수 있으면은 마진율이 300%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업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할 만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언제나 사업을 같이 끼고 사실 사업이 본업이고 투자가 부업이기 때문에 사업화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도 현물은 아비트라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알리바바에 있는 물건이 있는데 아마존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물건 가격 차이가 꽤 나요. 차이가 나.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 사가지고 그냥 운송만 하면 돼요. 운송을 내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돈 주고 맡기면 되거든요. 근데 그럼 운송비보다 아비트라지가 크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런 물건 세킹하는 것도 꽤 돈 되거든요. 그리고 좀 비슷하게 약간 이거는 이때까지 얘기랑 좀 상관없이 약간 다양한 데이터를 보면은 좀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데이터 예시가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좀 매출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미리 아느냐? 구글 광고를 몇 개 태워보면 돼요. 그럼 구글 광고를 몇 개 태워보면은 구글 광고는 클릭당 돈이 나오는데 클릭당 돈이 고정이 아니에요. 비딩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비딩을 많이 하면은 광고 단가가 올라가고요. 비딩을 많이 안 하면 광고 단가가 내려가요. 아, 그럼 다음 분기에 매출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걸 대충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광고 매출을 알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솔직히 구글은 광고 매출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추정이 대략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다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가 페북에서도 똑같이 되고요. 페북도 광고 매출 많으니까. 그러니까 페북은 실제로 퍼포먼스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예전보다 전환율이 안 나와서.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요새 페북 광고 보시면은 뭐 저는 리딩방 광고 엄청 뜨던데 이게 약간 그런 여파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글도 이제 비슷하게 알아볼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약간 본인이 일하는 섹터에서 마케터 분들은 이런 거 저보다 훨씬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거 보고서 구글이 좀 떨어지나? 아니면 구글이 좀 올라가나? 이런 거 저보다 훨씬 빨리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본인이 일하시는 부분에서 분명히 투자 기회가 보통은 있는 것 같아요. 가상화폐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가상화폐는 저는 이거가 사실 넥스트 투자기 중에 하나인데 사실 좀 인생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네. AI 개발자가 유망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풀숏을 때렸잖아요. 네. AI 개발자를 때려치고 나가지고 전 CP가 됐는데 네. CP가 된 입장에서 CP는 컨텐츠 프로바이더. 네. 근데 그런 CP가 된 입장에서 봤을 때 크립토 쪽이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그 웹3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웹3가 컨텐츠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꽤 매력적이에요. 플랫폼이랑 공정한 수준으로 나눠 가지는 그런 그런 이제 계약을 이제 스마트 컨트랙터로 아예 서로 약간 계약을 어길 수 없게 체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땐 크립토가 다 사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크립토로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좀 법적 문제가 있지만 이제 법적 문제가 많이 해결되면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렇게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계기가 그냥 지난번에 서울 집값이 엄청 오르는 걸 보고서 이렇게 내가 코딩만 하다가 굶어 죽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투자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건데 근데 제가 볼 때 부동산이 많이 오르는 거는 저 같은 사회초년생한테는 재앙이에요, 사실. 왜 그러면 내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공포심이 엄청나요. 근데 저는 이거를 크립토로 해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부동산 시장에 올라가는 거를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는 것보다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공포스러운 이유는 부동산은 진입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초년생이 진입을 못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공포가 많이 드는 건데 그럼 이거를 금융적으로 해결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냐면은 좀 적은 돈을 가지고도 진입을 할 수 있게 만들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크립토로는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이더리움으로 KB 부동산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만든 다음에 그걸 선물 상품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서 내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K 부동산 지수 월 선물로 해가지고 내놓으면은 이거는 사기를 못 치거든요. 먹튀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코빗이나 비썸에다 상장을 시켜놓는다 하면은 그런 상품을 내가 사고 있으면은 집값이 올라가면 해칭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좀 크립토가 그래서 장점이 어떤 게 장점이냐면은 세상에 진짜 다양한 약간 그걸 할 수가 있구나. 근데 그런 거를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군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미국에는 물 선물이 있어요. 네. 물 선물이 있었던 이유는 농부들이 물값이 오르니까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물 선물 사가지고 해칭하라고 물 선물을 만들어 준 거예요. 원래는. 물론 실제로는 이제 특이성 자산이 되긴 했지만. 대부분 선물은 다 뭐 원래 해치 목적이지만 그 스페큘레이션은 훨씬 더 많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거나 그 목적 자체는 제가 볼 때 합당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농부들이 물 선물을 사면은 해칭이 되니까 실제로.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특히 약간 약간 부동산 같은 그런 시장들 따라갈 수 있도록 사회초년생이 이런 건 좀 공익적으로도 꽤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 금융법상으로는 지금 일단 무법지대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네. 네. 가상화폐 관련된 것도 이제 여쭤봤는데요. 역시나 뭐 어떤 뭐 가상화폐의 지금 가격이 얼마고 뭐 어디 이게 아니라 사업적인 관점에서 그죠? 투자에 사업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이렇게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님, 네. 타르다님과 함께 했는데요. 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요. 너무 재밌는 얘기와 함께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나 이렇게 기존 그 방송에서 못 뵙던 분을 뵈가지고 너무 설레고, 네. 시간이 너무 오늘 짧아가지고요. 네, 주제를 잡고 나중에 좀 더 모셔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됐어요. 네. 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